32. 불가사리. 북한 영화인 불가사리는 순수한 완성도만 놓고 보면 상위권에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괴수 영화사 전체로 놓고 보면 너무도 기이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동아시아 괴수 영화 전통이 어떻게 정치 체제 속에서도 변형되었는지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영화는 괴수 영화도 결국 국가와 시대의 욕망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는 작품입니다. 29위 플라잉 킬러. 레리 코헨 감독의 플라잉 킬러는 뉴욕이라는 현대도시 한복판에 고대 괴수를 끌어들인 괴작입니다. 이 영화가 흥미로운 건 거대한 괴수를 다루면서도 블록버스터의 장엄함보다는 도시의 더러운 공기와 B급 영화 특유의 음습한 질감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즉, 괴수 영화가 꼭 거대한 예산과 국가적 스케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28위 공룡지대. 레리 해리하우젠의 스톱모션이 빛나는 공룡지대는 서부극과 공룡 괴수 영화를 결합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가치는 이야기보다 이미지에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공룡의 질감, 그리고 인간 배우와 특수효과가 만나는 고전적 마술의 감각 말이죠.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 시대에 다시 보면 이 영화는 괴수의 실제감은 기술의 최신성보다 연출의 감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27위 괴수대전쟁. 괴수대전쟁은 괴수 영화와 우주 SF 활극이 결합한 60년대 토호식 오락 영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질라가 더 이상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를 구하는 대중적 아이콘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이후 괴수 영화가 어린이 관객과 프랜차이즈 감각을 품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26위 고질라 -1. 이 작품이 대단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원점 회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질라 신화를 오늘의 관객 감각에 맞게 가장 성공적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1954년 원작의 동반자 같은 작품이며 인간 이야기와 국가적 상처를 충분히 확보한 뒤 괴수 스펙터클을 폭발시키는 영화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영화일 수 있으나 시각효과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기술적 성취까지 증명했습니다. 25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산다 대 가이라. 이 작품은 토호 괴수 영화의 컬트성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두 괴수의 대결이라는 구조 자체는 단순하지만 영화는 그 안에 불쾌하고 기묘한 감정을 심어놓습니다. 이 작품은 어린이용 영화처럼 보이면서도 묘하게 악몽 같은 질감을 갖고 있죠. 후대의 많은 감독들이 이 작품을 통해 일본 괴수 영화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기괴한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24위 대마신. 대마신은 일본 괴수 영화의 가장 독특한 변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라이 시대극과 거신 신화를 결합해 괴수가 단순한 파괴의 존재가 아니라 징벌과 응보의 신적 형상으로 기능하게 만들죠. 이 시리즈는 인간 드라마를 충분히 쌓은 뒤 마지막에 거대한 존재가 각성하는 구조의 특이한 괴수 영화입니다. 23위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즈. 이 작품은 현대 헐리우드가 일본 카이주 신화를 본격적으로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고질라, 모스라, 로단, 킹기도라 같은 상징적 괴수들을 현대 시각 효과로 대규모 충돌의 스펙터클로 재구성하면서 토호 괴수 전통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서사적으로 완벽한 영화라고 하긴 어렵고 특히 인간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너무 길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거대 괴수들의 위용과 신화적 존재감을 현대 블록버스터 스케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순위권에 들 만한 작품입니다. 22위 가메라2 레기온 네습.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 중 두 번째인 레기온 네습은 규모감에서 특히 강렬합니다. 이 영화는 가메라 시리즈가 단순한 아동용 캐릭터물이 아니라 도시 파괴와 군사 대응, 괴수 디자인의 설득력을 갖춘 진지한 현대 괴수 영화로 부활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규모 침공 서사와 특수효과의 밀도가 탁월합니다. 21위 괴수 총진격. 괴수 총진격은 말 그대로 괴수 올스타전입니다. 이 작품의 중요성은 개별 서사의 정교함보다는 이미 축적된 토호 괴수 유니버스를 하나의 이벤트 영화로 수렴했다는 데 있습니다. 괴수 영화가 어느 순간부터 단일 괴수의 공포 영화가 아니라 팬덤과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집합적 스펙터클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작품이죠. 20위 고질라 대 데스토로이아. 고질라 시리즈의 22번째 작품인
고질라 대 데스토로이아는 고질라라는 존재를 다시 비극의 자리로 되돌리면서 시리즈 전체에 일종의 종말론적 감정을 부여합니다. 특히 1954년 원작의 옥시전 디스트로이어 설정을 다시 호출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고질라 신화 내부의 순환 구조를 아주 인상적으로 완성합니다. 19위 고질라 모스라 킹기도라 대개수 총공격. 이 작품은 고질라를 다시 무서운 존재로 만든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아동 친화적 영웅에 가까워졌던 고질라를 원혼과 응징의 이미지로 재구성하면서 캐릭터를 다시 음산한 근원으로 돌려놓죠. 21세기 초 고질라 영화들 가운데 가장 공격적이고 개성적인 해석입니다. 18위 고지라 대 비오란테. 헤이세이 고질라의 진짜 출발은 비오란테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유전공학, 냉전, 생체계수 디자인 같은 80년대 말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고질라를 다시 어둡고 육중한 재앙으로 복원합니다. 또한 괴수 영화가 SF적 상상력을 얼마나 기괴하고 아름답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17위 신 고질라. 이 영화는 괴수 영화를 통해 일본 현대 국가 시스템 자체를 해부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보가 어떻게 지연되고 행정이 어떻게 마비되며 정치 언어가 어떻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거의 절차극처럼 보여주죠. 그래서 신 고질라는 단순한 리부트가 아니라 1954년 원작이 핵시대의 공포를 응축했듯이 21세기 일본의 재난에 대한 대처와 후쿠시마 이후의 불안을 괴수 영화로 다시 번역한 작품입니다. 16위 댐. 미국의 댐은 1950년대 핵 공포 괴수 영화의 전형을 확립한 고전입니다. 거대개미라는 설정은 오늘 보면 다소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이 영화는 냉전시대 미국 사회의 불안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보이지 않던 공포가 어느 날 거대한 실체가 되어 인간 문명을 압박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50년대 SF 호러의 핵심이었죠. 15위 킹콩 대 고질라. 킹콩 대 고질라는 제목 자체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영화는 두 아이콘의 충돌을 통해 괴수 영화가 본격적인 흥행 이벤트 산업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존재 두 개를 충돌시키는 이 단순하고 강력한 공식은 이후 괴수 프랜차이즈 영화들의 기본 문법이 됩니다. 14위 가메라 대개수 공중결전. 가메라 대개수 공중결전은 가메라는 다시 진지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 작품은 가메라를 단순한 향수의 캐릭터가 아니라 현대적 재난영화 문법 속에서 다시 설득력 있게 되살려냈습니다. 괴수의 무게감, 군사 대응의 현실감, 그리고 파괴 장면의 물리성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13위 잃어버린 세계. 1925년의 잃어버린 세계는 거대 괴수 영화의 가장 중요한 선구자적 작품입니다. 미 의회 도서관은 이 영화를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으로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후 킹콩과 쥬라기 공원으로 이어지는 스크린 속 거대 생명체 스펙터클의 출발점으로 짚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괴수 이미지의 상당 부분은 이미 이 영화에서 싹이 텄습니다. 12위 로단. 로단은 지상 파괴 대신 공중 재난의 감각을 전면화한 작품입니다. 거대한 비행 괴수가 도시를 핥히고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속도감과 공포는 괴수 영화가 반드시 무거운 걸음만으로 성립하는 장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본 컬러 괴수 영화가 본격적으로 스펙터클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1위 심해에서 온 괴물. 심해에서 온 괴물은 미국 거대 괴수 영화 계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중요성은 단순합니다. 원자력 시대의 불안이 거대한 선사시대 괴수의 형태로 구체화됐고 바로 이 도식이 이후 수많은 괴수 영화의 기본 서사가 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고질라 탄생에도 이 영화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장르사적 위상은 매우 큽니다. 12. 클로버필드. 클로버필드는 괴수 영화를 21세기 재난 체험형 시점으로 다시 바꾼 작품입니다. 관객은 더 이상 도시를 내려다보는 안전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카메라와 파편적인 정보 속에서 괴수 재난을 직접 겪는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전통적인 괴수 문법과 9.11 테러 이후 도시 불안의 감각이 만난 중요한 현대 작품입니다. 9위 가메라3 사신 이리스 각성. 가메라3는 단순히 잘 만든 가메라 영화가 아니라 일본 괴수 영화 전체로 놓고 봐도
가장 미학적으로 성숙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폐허의 감각, 종말론적 분위기, 괴수와 인간의 정서적 연결까지 이 영화는 괴수 영화가 얼마든지 음울하고 비장한 예술 영화적 질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8위, 퍼시픽 림. 기에르모 델 토로의 퍼시픽 림은 헐리우드가 일본 괴수와 거대 로봇 문법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만든 드문 사례입니다. 일본 괴수 영화 전통에 대한 영어권 블록버스터의 가장 선명한 응답으로 평가하고 있고, 델 토로의 영화 세계 안에서도 유난히 크고 뜨거운 팬심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영화가 단지 모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액션의 규모와 리듬, 거대 물체의 충돌을 표현하는 무게감에서 현대 괴수 영화의 쾌감을 아주 탁월하게 구현합니다. 7위, 모스라. 모스라는 고질라 계열의 파괴적 괴수 영화와는 또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토오스코프 컬러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괴수 영화의 신화와 환상, 그리고 어떤 우아함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모스라는 단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신성, 그리고 응보를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괴수 장르의 감정폭을 넓힌 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 킹콩. 피터 잭슨의 킹콩은 리메이크가 어떻게 원작에 대한 경이와 현대기술의 성취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지 증명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스케일만 키운 것이 아니라 콩이라는 존재에 다시 한번 비극성과 로맨틱한 감정을 부여합니다. 원작의 감정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리메이크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5위, 쥐라기 공원. 엄밀히 말하면 전통적 괴수 영화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쥐라기 공원을 빼고 거대 괴수 영화의 역사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 의회 도서관은 잃어버린 세계에서 킹콩, 다시 쥐라기 공원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분명히 짚고 있고, 이 영화는 실제로 디지털 시대의 거대 생명체, 스펙터클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괴수 영화가 기술 혁신과 결합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분기점이었죠. 4위, 괴물. 4위는 봉준호의 괴물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현대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정치적 풍자와 블록버스터적 스펙터클을 동시에 성취한 괴수 영화로 평가합니다. 또 봉준호 입문 가이드에서도 이 영화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일본 괴수, 가족 드라마, 납치 스릴러가 한 작품 안에서 충돌하는 보기 드문 성취로 설명하죠. 이 영화가 위대한 이유는 괴수가 단순한 상징으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복판, 한강이라는 구체적 공간, 무능한 국가 시스템, 해체된 가족의 감정이 하나의 리듬으로 묶이면서 괴수 영화가 얼마나 동시대적일 수 있는지를 증명해냅니다. 3위, 아르고 황금 대탐험. 3위는 아르고 황금 대탐험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정통 괴수 영화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대한 청동 거인 탈로스와 히드라, 그리고 해리아우젠의 스톱모션이 만들어내는 신화적 스펙터클은 거대 괴수 영화의 원형적 쾌감을 분명히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괴물의 크기와 움직임 자체가 경이의 대상이 되는 영화적 체험을 아주 순도 높게 보여준 작품으로 이후 판타지와 괴수 영화 모두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2위, 킹콩. 미 의회 도서관은 이 영화를 국립영화등록부에 등재된 기념비적 작품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가치를 단지 특수 효과의 선구성에만 두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대공황기의 관객에게 모험과 경이, 그리고 비극적 감정을 동시에 제공한 보기 드문 대중영화였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놀라운 건 콩이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문명과 자연, 욕망과 착취, 구경거리와 비극이 겹쳐진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거대 괴수 영화의 원형입니다. 1위, 고질라. 그리고 1위는 역시 고질라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몬스터 무비가 아니라 전후 일본의 핵공포와 집단적 상처를 응축한 결정적 영화로 다루고 있습니다. 1954년의 고질라는 거대한 괴수가 도시를 짓밟는 장면을 통해 단순한 파괴의 쾌감이 아니라 문명이 자기 손으로 만든 재앙과 마주하는 공포를 스크린 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괴수 장르의 거의 모든 문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괴수의 체급, 군사 대응, 도시 파괴, 과학자의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재난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까지. 그러니까 최고의 거대 괴수 영화를 단 한 편만 골라야 한다면 결국 원점은 언제나 여기로 돌아옵니다. 고질라, 바로 괴수 영화라는 장르의 성전입니다.